Again towards the second post. Kim Pava with the big chance. Pava. 더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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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이 기자입니다. 메시 이 기자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메시 이 기자님의 방송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강인, 김민재, 베르캄프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베르캄프는 왜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했거든요. 베르캄프 축구 잘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잘했죠, 예. 잘했는데 제가 베르캄프 경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겠죠. 네. 98년 프랑스 월드컵. TV로 본 거니까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직관을 못했단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베르캄프 좋아하시나요? 베르캄프 싫어합니다. 아스날 선수 안 좋아해요. 저는 약간 그 팀 코리아이기 때문에 국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약간 오렌지 네덜란드 선수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렌지 군단 좋아하죠. 히딩크의 나라입니다. 아닌가? 맞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히딩크가 우리를 98년 프랑스 5대0의 감독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또 이제 2002년에도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좀 넘치게 갚아주시긴 했죠. 그럼요. 그 정도면 뭐 오렌지 군단의 그 다비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선글라스. 다비드 멋있지. 에드가 다비드. 그렇죠. 엄청 좋아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강인은 이번에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 제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사실 파리 리그가 굉장히 생소한 리그입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리그가요. 리그 앙이라고 하죠. 리그 앙, 리그 원. 그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국 애들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라는 표현을 걔네가 많이 쓰는데 사실 프랑스 리그 자체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큰 리그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잉글랜드와 스페인, 뭐 독일 이런 데를 좀 높게 쳐주고 좀 순서가 그 다음으로 밀리는 아마 4-5번째 정도 되는 그런 리그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이탈리아, 프랑스가 그 정도 다음 정도로 보니까. 네. 근데 그 프랑스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제일 강한 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고 당연히 1, 2등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춘 팀이라고 어떤 유럽 전체에서도 신흥 강호로 분류가 되는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흥 강호죠? 그렇죠. 신흥 강호죠. 왜냐면은 역사 자체는 길죠, 물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유럽 무대를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것은 중동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오일머니가 많이 들어갔나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그 네이마르 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뭐 프랑스 리그라고 하니까 게다가 파리니까 돈이 좀 있나 보다 했었는데 메시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은바페도 있고요. 은바페는 뭐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메시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돈이 저렇게 많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또 메시가 돈만 보고 가는 사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이 상당히 있었으니까 갔을 거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메시는 바르셀로나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자신의 돈도 많이 주고 비전도 있고 한 팀이니까 생각해서 갔겠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는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오피셜이 떴는데요. 네. 바이에른 뮌헨 다 아시는 팀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바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 해서 레바민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그만큼 유럽 무대에서 손꼽힐 만큼 대단한 강팀이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엄청 많이 우승해봤고 독일 분데스리가는 지금 11시즌 연속 우승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도 됩니까?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좀 재미는 없겠죠? 파리 생제르맹도 매년 우승하나요? 거의 하는데요. 네. 2등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요? 또 네. 그것도 신기하네. 2등은 왜 해요? 한 번씩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우승 누가 했나요? 그때 릴이 우승한 적도 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야? 저 선수 데리고 뭐 한 짓이야?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어쨌든 간 이강인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도 그렇고 둘 다 손흥민은 아직도 못 해본 그 우승을 굉장히 쉽게 챙겨갈 수 있는 팀들을 어떤 우승 한두 개는 반드시 가지고 가는 매 시즌 자국 리그에서 자국 리그 혹은 자국 FA컵 등등에서 우승을 좀 아주 쉽게 거머쥐는 팀에 갔으니까 자신의 커리어의 우승컵을 들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약간 프랑스의 뭐 첼시 느낌인가요? 레알 마드리드 이런 느낌이에요? 뭐 프랑스 자체에서는 강팀이었던 시절이 꽤 길긴 한데 이렇게 유럽을 호령할 수 있는 강팀으로 된 거는 오래되진 않았죠. 10년도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은바페 때문에? 은바페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네이마르나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 어쨌든 최근에 2년 전이었나요?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 그 두 팀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만난 적도 있죠. 네, 그만큼 강한 팀들입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랑 김민재 선수랑 유럽 대항전에서 만날 수도 있는 유럽 대항전에 상당히 좀 위쪽에서 만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한국인
코리안 더비가 열린다 이러면은 사실 다들 우리 손흥민은 아쉽겠다 이러면서 재밌게 왜 보겠죠. 토트넘은 무시하시는 건가요? 네. 토트넘은 못 나가나요? 좀 못 나가죠. 순위가 네. 안 돼서. 왜 못 나가죠? 축구를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다시 그럼 이강인 선수가 생제르맹에 간 거는 좀 어느 선수급으로 지금 위치가 봐야 되죠? 지금 근데 많은 변화가 파리 생제르맹에도 있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를 자주 보는 입장은 아니긴 한데 공격진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았던 거에 비해서 미드필더진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파리 생제르맹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페인에서도 가장 유망한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이강인을 데려갔다라는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뭐 닭주전이라고까지 말은 못해도 시즌 초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큽니다. 거기에 부응을 하게 되면 이제 주전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는 거겠죠. 음바페가 생제르맹을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지금 메시가 나갔고요. 네. 네이마르가 음바페도 있나요? 나갈 수가 네이마르는 있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맨날 이적설에 뭐 몇 시즌 시달리시는 분들이라 이강인은 뭐 그런 걸 신경 쓸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잘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맞지 이강인이 않나. 어시스트한 골을 음바페가 넣을 수도 있겠네요? 있으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수록 좋죠. 네이마르가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김민재가 막을 수도 있겠네요? 뭐 만난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스탯 드러난 거에 비해서 실제로 쌓을 수 있었던 그 공격 포인트 수치가 더 높았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주면은 못 넣었던 거를 이제 넣어줄 수 있는 수준이 된 동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경기 출전 시간만 많이 보장을 받는다면은 소위 말하는 스탯의 부분의 관리에 있어서도 좀 한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이강인 경기력 어떻게 보세요?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 보시면은 몇 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근육량이 많이 달라요. 이제 프로의 몸이다. 진정한 프로의 몸이 이제는 됐다. 그 어떤 유스에서 갓 올라온 느낌이 아니라 정말 좀 안정적인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프로 선수의 몸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평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폼이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폼이 올라온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안정적인 경기 출전이 우선이겠지만은 자기 자신도 근육량을 키우는 등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단점으로 지적받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장점으로 아는 부분, 뛰어난 기술, 정확한 왼발,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해 수비력이 떨어지고 뭐 스피드가 아쉽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김민재 선수는 어떤 위치라고 보세요, 이제? 미넨이 지금 수비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아주 그냥 전 갤럭시 세계에서도 급입니까? 가장 훌륭한 수비수들 있는 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큼 수비계 갤럭티카. 그렇죠. 또 뭐 더리우트라든가 우파메카노 이런 선수들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이 되었고 높은 큰 금액을 주고 데려갔기 때문에 주전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독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차범근 선수고, 그렇죠. 그다음이 손흥민이고, 지금은 그렇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손흥민도 레버쿠젠이었나요? 네, 레버쿠젠. 그래서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거기서도 네. 챔스까지 나갈 정도로 이제는 김민재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잘 해야죠. 네. 어떻게 진짜 네임드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약간 그냥 어떤 희망이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빼고 생각해봐도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불과 3년 전에 중국에서 뛰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4년 그렇죠. 전에 4, 5년 전에는 그냥 K리그에 있었고 중국에서 뛰다가 터키로 넘어가서 한 시즌 만에 이탈리아로 넘어갔고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또 한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로 넘어갔고 약간 영화를 이렇게 찍어도 욕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텝업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강인, 김민재 두 선수 중에서 그 본인의 소속팀에서 좀 더 주전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김민재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저는 김민재에 대한 그 팀의 기대치가 되게 높지 않나라는 느낌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병역이 해결됐나요? 아니요. 그 부분이 전에 거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되면 누군지 확실하게 돼버렸네요. 그 U23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호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잘 해줘야지 금메달. 왜냐면 한 번만 삐끗해도 금메달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메달을 못 따면은 이강인 선수는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선발은 됐나요? 선발은 됐는데 네네. 지금 아시안 게임 대표팀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와일드카드인가요? 아니요, 나이가 어리니까 와일드카드 아니라 그냥 되죠. 엄청 어리네 이강인 선수가 진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표팀 선수를 뽑으면 안 되는 어떤 그 요건 중에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력이 있는 선수를 뽑아서 쓰다가 엔트리까지 다 넣어놓고 맞아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K리그 2에서 지금 뛰어가지고 약간 파악이 늦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러고 뺐는데 엔트리를 바꿀 수 있는 기한도 지났거든요. 그냥 그러면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기로 그럼 한 명을 비운 채로 빼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손실 아닌가요? 단기전에선? 엄청나죠. 게다가 주전급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우리의 차포 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뭐한 짓이냐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볼멘 소리를 하는군요. 경기력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고 최근에 굳이 다들 원치 않았던 중국 평가전을 가서도 부상 선수만 2-3명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강인 선수랑 김민재 선수한테 응원 한마디 하시죠. 네, 먼저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정한 프로 선수로서 좀 그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무대를 나가게 되었으니까 네. 이제 빛을 확실하게 낼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김민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대로 계속하면은 굉장히 아시아 축구 역사에 남을 선수가 되지 않을까. 레알 갑니까? 레알? 근데 5년 계약을 미넨이랑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이적을 할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수도 이제 있긴 한데 미넨에서 그만큼 오랜 기간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리고 보여준 미넨이 거죠. 나가기가 힘든 팀이에요. 그래요? 그 전북은 올해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전북 맥시멈 3등 봅니다. 꿈과 희망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꿈과 희망이 있군요. 그래도 아직 놓지 않았어요. 꿈과 희망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전북 팬들이 우리 팀 3등 할 거야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낮게 보는 건가요? 굉장히 망했어라고 보는 건데 망했죠 올 시즌 뭐. 예. 3위에도 망한 거다. 그럼요. 전북은 그 팀 규모를 생각하면은 3위하면 망한 팀입니다. 누구는 2등 해도 망했다고 하는 팀. 하나는 8위만 해도 행복하다던데 겸손을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기대치에 따른 그 수준의 그 실행에 따른 문제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그 돈 씨란 말 아세요? 알죠. 그런 것처럼 그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3등 하면 되는 팀 아닙니다. 그럼요. 우승을 노려야죠. 우승을 해야 되는 팀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돈을 써갖고 우승 못하면 바보다. 뭐 운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지만 바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안 된다. 근데 역시 올해는 못할 거다. 팀에 대한 사랑이. 한 3등 본다. 약간 이런. 좀 과몰입을 하게 돼요 사람이.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남자들이 되게 이상하다. 스포츠를 별로 안 보신 여자분인데 11살쯤에 그냥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약을 못 끊는 거죠, 뭐. 그렇죠. 오늘 이 기자님이 평가해 주신 그 유럽 축구에 진출한 그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그리고 사심이 가득 담긴 전북에 대한 올해 예측 잘 들어봤고요. 이제 종종 저희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전문가적인 수준을 지금 해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둘 중에서는. 그렇죠. 진짜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수로 기자 생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요. 수준이 대충 했어요. 근데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 같아요,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알찼고요. 다음번 약간 긴장만 조금 살짝 풀고 하시면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긴장을 했다기보다 그냥 잘 못하겠어요. 그렇죠. 뭐 처음 하다 보면은 그렇지. 뭐 저희가 한 4-5년 했으니까 저희는 그냥 하는 건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샘스타일러 오디오 콘텐츠로 팟빵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